생일 안 서로 내시죠. 선생님 생일 언제예요? 생일? 생일 4월 7일이에요. 4월 달. 같이 생일 같은. 아니 근데 이게 감이 좋는 사람이지. 봅시다. 여기 지금 유저 남자인지 몰랐어. 남자 알아? 여자? 남자예요. 남자예요. 천재 소설가 있지. 천재 소설가. 아 근데 그림이 남자야. 머리 짧아. 자, 배우세요. 자, 너 사위 살러 왔지? 왜 무슨 살러 왔니? 그러니까 이제 돈 안 주려고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따져나가면 나는 언제든 늘 이제 미치고 맙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는 안 된다 하고 대뜸 부장님한테 단판 가자고 소매자락을 내끌었대요. 자, 그러니까 맨날 내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맨날 나 사경 쳐내달라 아니면 뭐 혼례시켜달라, 맨날 안 통해, 안 큰다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데리러 가자고, 누구한테 가냐고 하면 부장님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인님의 손을 이끌고 부장님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소매자락을 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자식아 왜 이래 어른을. 안 간다고 뻗디디고 이렇게 호령은 제 맘대로 하지만 장인님 제가 내 기운은 못 당한다. 자, 막 부려먹고 딸은 안 주고 게다가 땅땅 치는 건 또 뭐냐. 그러나 내 사실 참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 잘 보세요. 지금 사건 쭉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지금 일어났던 사건 딱 3개밖에 없어요. 아이고 배야 땀 맞고 손 끌고 가는 거 알겠죠? 그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 얘 머릿속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손 끌고 가다가 또 잠깐 스톱이야. 일시정지야. 그러고 나서 머릿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그 전날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그러면 언제야? 지금 기준으로 그제입니다. 그저께예요. 그저께 왜 내가 쇠고개에 맞은 봉우리 화전밭을 갈고 있지 않았느냐. 자, 그래서 장면 좀 떠올리려면 얘가 뭐하고 있는지를 떠올리면 좋은데, 그저께 요 사건 요 때는요 내가 혼자서 밭 갈고 있을 때였습니다. 화전밭을 갈고 있을 때 밭 가생이로 돌 마정마다 맞았다. 돌적마다 자 야릇한 꽃내가 물컥물컥 코를 찌르고 머리 위에서 벌들은 가끔 붕붕 소리를 치네요. 자, 여기 표시. 요게 뭐냐면요, 지금 얘가 봄이 오니까 이 봄의 정취에 가슴이 울렁울렁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봄의 정취가 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목이 봄봄이야. 자, 바위 틈에서 새불 소리밖에 안 들리는 과찬 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의 봄볕은 이불 속같이 따뜻하고 꿈꾸는 것만 같대요. 봄의 정치. 자,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이 날라고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대요. 자, 그러다가 막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자, 소를 부리면 여느 때 같으면 어깨가 으쓱으쓱할 거야. 신이 났을 거야. 노래 부르면서 일하면. 그런데 오늘은 밭을 반도 갈지 않아서 온몸에 맥이 풀리고 자꾸 짜증만 난대요. 공연히 소를 들이다 두들기며 소만 때리고 있는 거야. 하기 싫어가지고. 왜 그러냐? 이 소가 또 장인님 소니까 때리고 있는 거야. 자, 그러나 내 속은 정말 아냐 때문이 아니라, 이거 이제 아냐는 요 소예요. 소. 얘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우라통이 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전밭을 갈고 있는데 저 멀리서부터 나한테 점심 주려고 점심밥상 이고 오고 있는 점순이의 모습을 보니 키가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거기에 우라통이 터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또 뭐로 들어가냐면 점순이의 묘사로 들어갑니다. 점순이 외양묘사예요. 외양묘사. 점순이는 뭐 그래 썩 예쁜 계집애는 못 된대요. 그렇다고 또 개떡이냐고 하면 그런 것도 아니래요. 자, 꼭 내 아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두툼하게 생긴 얼굴이랍니다. 자, 그래서 나보다 10년이 아래니까 올해 16인데 몸은 남보다 2살이나 덜 자랐대요. 걔 키가 좀 작아. 자, 남은 잘도 훤칠이든 그것만, 이거는 우아래가 뭉툭한 것이 내 눈에는 헐없이 감참해 같답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될 사람인데 생긴 게 감참해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읽으면 별로 저게 좋게 안 보는 것 같은데,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참외 중에는 감참외가 제일 맛 좋고 이쁘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점순이에 대한 애정이 좀 드러납니다. 얘도 점순이가 좋아. 은근히 좋아. 은근히. 이게 같은 집에 또 계속 살고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둥글고 커다란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지쳐 찢어졌지만 입은 밥술이나 혹혹히 먹음직하니 좋대요. 자, 밥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는 고만 아니냐. 근데 한 가지 파가 있대요. 파는 이제 단점. 가끔 가다가 몸이 너무 빨리 논대요. 몸이 빨리 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몸을 너무 빨리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되게 조심성 없이 행동한다 이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장인님은 이거를 최신이업식이라고 하는데 이거 최신업식입니다. 최신업식. 이제 경망스럽다 이 말이죠. 경망스럽다. 최신업식 들어간다 하지만 자,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얘 또 스윗합니다. 자, 때없이 풀밭에다가 깻밥을 쳐가지고 흑투성이 밥을 곧장 먹인대요. 안 먹으면 뭐하나 할까 싶어가지고 이거를 씻고 앉아놓으라면 의적의적 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건지 밥을 먹는 건지. 그러니까 점순이가 밥상을 들고 오다 맨날 뭐 하는 거야? 다 쏟아가지고 우당탕탕해서 다 쏟아. 그걸 다시 또 담아. 흙이랑 밥이랑 같이. 그래서 맨날 그거 나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거 뭐 하고 있어? 무적무적 씹어 먹고 있는 겁니다. 되게 스윗하죠? 뭐하나 할까봐. 그렇지. 자, 순박하고 착한 성격. 자, 그러나 이날 오늘 기준으로 언제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그렇지, 그저께야. 자, 그래서 우리 이 소설이 되게 길기 때문에 시험 칠 때는 문단 잘라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 문장 딱 보자마자 이게 날짜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웬일인지 성한 박제로 밥머리에 곱게 내려놨대요. 갑자기 사람 변했어. 왜 이렇게 조신하게 오지? 자, 그리고 또 내외를 해야 되니까 저만큼 떨어져서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릇 나기를 기다렸대요. 자, 그러니까 내외를 해야 되니까 이게 모습이 되게 웃긴데 어떤 모습이냐면 예를 들어서 밥상을 나한테 갖다 줘요. 그러면 나는 밥을 받아 먹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내가 밥을 먹고 있으면 점순이 어디가 있냐면 저 끝에 가가지고 등 돌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밥 다 먹은 티를 좀 내잖아요. 그러면 나는 또 저기로 가요. 그럼 점순이가 또 다시 이리로 와가지고 밥 싸주고 다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이제 내외하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내외해야 되니까 저만큼 떨어져가지고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그릇 내기를 기다리는 거야.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와서 챙기는데 나는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고개를 푹 숙이고 밥 한 함지에 그릇을 포개면서 날더러 들이대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밥 다 먹고 이제 등 돌렸어. 그러니까 점순이가 와가지고 내가 밥 먹은 거 치울 거 아니야. 치우면서 한마디를 탁 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낮 일만 하다 갈 텐가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린 요거를 1차 충동주의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점순이가 답답한 거예요. 야, 진짜 일만 하다 갈 건가? 라고 하는 거를 혼자서 쪼말거리는데 다 들리듯이 하는 거야. 그렇죠? 자, 여태까지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대요. 그러면서 한편 무슨 좋은 수가 있겠나 싶어가지고 나도 공중애가 되고, 그러니까 서로 눈은 쳐다보면 안 돼. 그러니까 나도 여기 쳐다보고 얘기하고 점순이는 여기 쳐다보고 얘기해요, 서로. 그럼 어떡해? 하니까 성립시켜달라지 뭘 어떡해? 라고 해서 이 지금 점순이의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가 좀 드러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적극적이고 당돌한 성격이 좀 드러나죠. 이 김유정의 소설에 나오는 점순이는 전부 걸크러쉬입니다. 그렇죠? 예, 느집에 이거 없지 하고 감자 준 것도 그렇고요. 그렇죠? 자, 하고는 대알집에 쏘아 붙이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산으로 그저 도망치를 친대요. 나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되는 심판인지 맥을 몰라서 그 뒷모양만 덩덩이 바라봤답니다. 벙찐 거지. 자, 그러고 나서 여기 표시 좀 해주세요. 자,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고 한대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봄의 정치다. 그쵸? 자, 근데 봄의 정치도 정치인데 어떤 모습을?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이 이렇게 풀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사람도 아마 그런가 보다 하고는 며칠 내 부쩍 자란 듯 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게 아니래요. 기분 좋은 거야. 맞죠? 자, 이런 거를 멀쩡하게 아직 어리다고 하니까 점점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래서 봄의 정치를 통해서 또 뭐? 사랑의 감정. 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는 우리가 부장님을 찾아갔을 때니까 다시 언제로 올까요? 어제로 돌아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저께 얘기 어디서부터 화전밭을 갈고 있던 얘기부터 해서요. 점순이 얼굴 얘기 한번 했다가 그 다음에 점순이가 나한테 성립시켜달라고 해야지 뭘 어떻게 라고 하고 나서 지금 오늘인 거야. 그러고 나서 자 다시 아까 정지했던 거 시작하면은 나 지금 어디 가고 있어? 소매 끌고 부장님한테 가고 있습니다. 기억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장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쌀인물 밖에 있는 돼지우리에서 죽을 퍼주고 있었대요. 서울에를 좀 갔다 오더니 사람이 점잖해야 된다고 꽃세비를 보면은 지붕 위에 앉은 제비꼬랑지 같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모를 묘사하는데 누구 외모? 구장의 외모를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가 서울 좀 갔다 왔다고 서울 갔다 온 사람이 티를 되게 내는 거야. 자, 양쪽으로 뾰족이를 삐치고 그거를 에헴하고 쓰담는 버릇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수염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맨날 이렇게 싹 만지고는 에헴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를 멀뚱히 쳐다보고 미리 알아챘는지, 그러니까 둘이 또 오니까 저 또 왜 저래? 라고 생각했겠지. 맞죠? 자, 그래서 왜 일들 하다 말고 그래? 하더니 손을 올려서 그 에헴 한번 훅 딱 했대요. 부장님, 우리 장인님과 처음에 계약하기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이 억울한 사연을 빨리 부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먼저 덤비는 장인님을 뒤로 때려밀고 내가 허둥지둥 달려들다가 가만히 생각하고 아니 우리 빙장님과 처음에 동그라미 좀 해주세요. 빙장이 무슨 뜻이냐면요 남의 장인을 뜻하는 겁니다. 남의 장인, 내 장인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빙장님과 처음에 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자, 하고는 첫 번부터 말을 고쳤대요. 그러니까 부장님 우리 장인님과 처음에 계약하기를 하고 장인님을 빙장님으로 고쳐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제 장인님은 빙장님 해야 좋아하고 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은 왜 자기를 빙장으로 부르는 걸 좋아하냐면 빙장이 더 높은 말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를 통해서 장인이 이 체면을 중시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또 무식해 그 와중에. 맞죠? 자, 그래서 빙장은 남의 장인을 가리키는 말이라서 높인 말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자기한테 빙장님 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도 자기한테 장인님이라고 하면은 괜시리 고를 내려고 든대요. 뱀도 뱀이라야 좋냐고. 참 피스러우니까 남 듣는 데서는 제발 빙장님, 빙모님, 빙모님 이제 장모님, 빙장님, 빙모님 하라고 항상 말조심을 받아오면서 나는 그것도 자꾸 있는데요. 그러니까 얘도 그게 잘못된 표현인지 몰라. 그래서 당장도 장인님이라고 얘기하다가 옆에서 발등을 푹 밟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시 빙장님이라고 말을 고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얘기합니다. 부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퍽딱한 모양이었대요. 하기야 부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럴 거다. 길게 길러도 새끼 손톱으로 코를 구겨서 저기로 탁 튀기면서 그럼 오피씨 얼른 성리를 시켜주구려. 그렇게까지 지가 하고 싶다는 걸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지금 행동마마 얘기 들어주면서 이 사람 뭐 하고 있어? 호파하고 있어요. 열심히 듣고 있어? 안 듣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하고 내 짐작대로 말했대요. 그러나 이 말에 장인님은 삿대질로 눈을 부라리고 아 성리도 보고 기집애년이 뭘 키워 미쳐 자라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니까 그만 멀수룩해서 입맛만 쩍쩍 하실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 라고 하면서 말 바꿉니다. 자, 그러니까 갑자기 장인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도 이제 좀 화가 많이 난 거야. 장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거짓 4년 동안이나 안 자랐다니 그 키는 언제 자라지요? 그만두고 사격 내쇼 라고 하면서 그냥 빨리 돈 쳐내라, 돈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 글쎄 이 자식아 내가 크지 말라고 그랬니 왜 날 보고 떼냐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스트라이크를 한번 먹입니다. 빅모님은 참새만한 것이 그럼 어떻게 애를 낳지요? 사실은 장모님이 키가 더 작았단 거야.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다 전부 해학적인 표현들입니다. 과장되게 표현해서요. 자, 그러니까 장인 입장에서도 화가 나. 근데 이 사람 왜 화날까요? 지금 장인이랑 나랑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앞에 누구 있어? 부장님 있어. 맞지? 그러니까 이 장인 체면 세워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자,
자, 장인님은 이 말을 듣고 껄껄 웃더니 코를 푸는 척하고 은근히 나를 돌리려고 팔꿈치로 옆 갈비뼈를 콕 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니 팍 치는 거야 나를. 그만하라고. 자, 더럽다. 나도 종아리에 파리를 쫓는 척하고 허리를 구부리면서 어깨로 그 웅둥이를 콱 때밀었대요. 그러니까 나도 파리 쫓는 척하면서 장인을 팍 때린 거야. 근데 얘네 싸우는 모습이 어때요? 되게 좀 우스꽝스럽지, 맞죠? 그래서 이런 싸우는 모습들을, 투닥거리는 모습들을 해학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도 다 해학적이야. 자, 다음 장인님은 앞으로 우질끈하고 쌀이문개로 쓰러질 듯 하다가 몸을 바로 고치더니 눈총을 몹시 쏘았대요. 쌍욕을 하고 싶으나 남의 앞이라서. 누구? 부장 앞이라서. 차마 못하고 서 있는 꼴이 보기에는 퍽 징그러웠대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남 앞에서 내한테 욕을 못하는 거야. 그러나 이 말에는 별반 신통한 귀정은 결과예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도로 논으로 들어와서 뭐를 부었대요. 그러니까 결국 얻은 거 없이 뭐 하러 다시 돌아온 거야? 농사지으러 돌아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장인님이 뭐라고 귓속말로 수근수근하고 간 뒤래요. 누가 있냐면요, 장인님이 구장한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장님이 나를 위해서 조용히 데리고 아래와 같이 일러주었기 때문이래요. 자, 이게 이렇게 되고 나서요, 지금 괄호 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뭉태의 말은이라고 돼 있지만 뭉태는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근데 내가 말하기를 뭉태의 말은 구장님이 장인님에게 땅 두마지를 얻기를 얻어붙이니까 라고 하니까, 잘 보세요. 구장님도 장인님의 소작농인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구장님 역시 소작이야. 소작인이야. 그러니까 장인님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장인님이 성질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가. 그것도 그래? 라고 하면서 바로 편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부장님이 장인님에게 땅을 두마지 얻어붙이고 있으니까 깨었다고 하지만, 근데 그 와중에 얘는 뭐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지금 약간 이 세뇌당한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굉장히 순진하고 어수룩한 이런 좀 모습이 좀 드러나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장인님이 구장님한테 귓속말을 했어요. 구장님이 들었어. 그 구장님이 장인님한테 귓속말을 듣고 와서 나를 조용히 데리고 와가지고 아래와 같이 일러주었는데 그게 이겁니다. 알겠죠? 자, 그게 이건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요, 자, 구장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야. 그럼 이거는 자네 말도 하기야 옳지. 나이가 찼으니까 아들이 급하다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야. 하지만 농사가 한참 바쁠 때 일을 안 한다든가 집으로 달아난다든가 하면은 손해죄로 그것도 징역을 가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협박입니다. 협박. 근데 그 와중에 얘는 이 소리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자, 왜 요전에 삼포발사 산에 불 좀 놓았다고 징역 간 거 못 봤나? 이거랑 뭔 상관인데? 맞죠? 이게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내가 법률적으로 무죄하다는 걸 아니까 그냥 징역 얘기하면서 날 협박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재산에 불을 놓아도 징역을 가는 이때인데 남의 농사 버려주니 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자네는 정장을 간대지만, 정장을 간다라고 하는 게 사경받으러 이제 간다 이 말이야. 알겠죠? 사경받으러 가겠다 하지만 그러면 괜시니 죄를 더 뒤집어 쓰고 가는 걸세. 또 결혼도 그렇지. 법률에 성년이라는 게 있는데 21가 돼야지 비로소 결혼을 할 수 있는 걸세. 정순이는 아직 16살입니다. 자, 그래서 자네는 물론 아들이 늦을 거를 염려하겠지만 정순이로 말하자면 이제 겨우 16 아닌가. 그렇지만 아까 빙장님 말씀이 올 가을에는 열일 제쳐두고라도 생리를 시켜주겠다고 했으니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지금 대신해서 뭐 해주고 있어? 회유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고마울게 가. 빨리 가서 뭐 붙든 거나 마저 붙게. 군소리 말고 여기서 어서 가. 그래서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끊으면 일단은 어제 사건 끝. 근데 아직 더 남기는 했어요. 일단은 끝. 자, 그러고 어디로 넘어가느냐? 오늘 아침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오늘이야. 오늘 아침까지 끽소리 아침까지 끽소리 없이 왔대요. 자,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은 지금 생각하면 전혀 뜻밖의 일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요 전에 나오는 일까지는 이렇게 지금 장인이랑 싸우고 투닥거리고 했지만 싸운 건 뜻밖의 일이라는 거야. 나중에 싸우거든요. 큰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그 큰 싸움의 원인은 이때까지도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큰 싸움의 원인은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자, 장인님으로 말하면 요즈막 장인들에게 행세를 하고 싶다고 아까 내가 체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자기가 양반 행세를 좀 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양반으로 못 살아봤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돈 있으면 양반이지 별게 있냐? 라고 하면서 에헤 하면서 뒷짐지고 맨날 걸어다니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아랫배를 툭 내밀고 걸음도 뒤틀리게 걷고 하는 이 판이래요. 이까지 낯좀 두들기다가 남의 땅을 가지고 뭐처럼 깎아놓았든 가문을 망친다든지 할 어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장인도 자기 체면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장인이랑 나랑 싸운 게 이때까지 나왔던 요 이유는 아니야. 그래서 뜻밖의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로 논하자면 아무쪼록 잘 보여서 점순이에게 얼른 장가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굳이 싸울 일이 없어. 자, 그렇게 말하자면 어젯밤 뭉태네 집에 마실 간 것이 썩 나빴대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또 어젯밤입니다. 뭉태네 집에 갔었대요. 자, 낮에 부장님 앞에서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대꾸 빈정거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어젯밤에 일 다 끝내고 퇴근하고 저기 뭉태네 집에 간 거야. 그랬더니 뭉태가 또 나랑 장인이랑 싸운 걸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자, 그래서 얘기하는데 그래 그걸 맞고도 그냥 가만둬?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어떡하니? 임마 보필을 못판에다 그냥 갖다 꽂아버려야지. 뭘 어떡해? 괜히 내 대신 화를 내가지고 막 지 혼자 화가 나가지고 막 허공에다 주먹질하다가 등짝까지 친 거야. 자, 놈이 볼시 괄괄은 하지만 그래놓고 날더러 석유값을 물라고 막 찌다오를 붙는데요. 자, 나는 어안이 멍멍해서 잠자코 앉았으니까 연신 짓거리는 소리가 밤낮 분만해주고 있을 테냐? 라고 얘기합니다. 명득이는 1년을 살고도 장가를 들었는데 너는 4년이나 살고도 더 살아야 돼. 네가 세 번째 사위인 줄은 아니 세 번째 사위. 자, 그러니까 정순이랑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내가 세 번째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세 번째겠어? 한 1년 쓰고 갔다 버리고 1년 쓰고 갔다 버리고 하거나 또는 한 좀 일 좀 시켰는데 일을 못해. 그래서 그냥 갖다 버리고. 자,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대리사위 갈아치우게 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네가 세 번째 사위인 줄 아냐? 남의 일이라도 분하다 이 자식아. 우물에 가서 그냥 죽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는 겨우 손톱으로 목을 따라고까지 하고 지 아들같이 함부로 훅 따렸대요. 별의별 소리를 다해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으나 그 줄거리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거 표시 좀 해주세요. 요약적 제시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냐면 여기서부터라고 보면 돼요. 우리 장인님이부터 해서요. 이거 먹어야 된다까지. 그렇죠? 자, 보면 이제 그래서 이 요약적 제시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장인님이 딸이 셋이 있대요. 자, 맏딸은 재작년 가을에 시집 갔답니다. 정말은 시집이 간 게 아니라 그 딸도 대리사위를 해가지고 있다가 내보냈대요. 그런데 딸이 10살 때부터 19, 즉 10년 동안의 대리사위를 갈아들이기를 동네에서는 사위부자라고 이름이 났답니다. 자, 그러니까 대리사위제를 악용하는 장인에 대한 어떤 비판이 담긴 별명이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비꼬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위부자라고 이름이 났지만은 14놈이라는 참 너무 많대요. 자, 장인님이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거로 그 다음 딸을 대리사위를 해서 데려올 때까지는 부려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물론 뭐 씀을 두면 좋지만 그건 돈이 드니까. 결국 핵심은 이거죠. 자기네 성격, 인색한 거. 자, 일 잘하는 놈을 고르느라고 연판 바꿔드렸대요. 또 한편 놈들이 욕만 줄창 퍼붓고 시비도 부려먹으니까 대리상에서 달아나기도 했겠지. 점순이는 둘째 딸인데 내가 이를테면 그 세 번째 대리사위로 들어온 셈이래요. 내 다음으로 네 번째 놈이 들어올 것을 내가 일도 참 잘하고 그리고 사람이 좀 어수룩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뭉태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뭉태가 야, 원래는 너 그 금방 내쫓기고 저기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네가 일도 잘하고 사람이 어수룩하니까 장인이 계속 데리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셋째 딸, 그러니까 점순이 동생이죠.
점순이 동생 셋째 딸이 이제 6살, 적어도 10살은 돼야지 대릴 사회를 할 테므로 그동안은 죽도록 부려먹어야 된다는 거야. 난 아직 몇 년이나 남았어? 4년이나 남았어. 자, 그래서 그러니 이제는 속 좀 차리고 장가를 들여달라고 떼를 쓰고 나 자빠져라 이거야 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근데 나는 어떻게 듣고 있느냐? 건성으로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뭉태는 뭐라고 적혀있어? 땅을 얻어 붙이니까. 그러니까 뭉태도 장인의 소작인인 거야. 자, 땅을 얻어붙이다가 떨어진 뒤로는 장인님만 보면 공연히 못 먹어서 으릉거린대요. 그것도 장인님이 저 달라고 할 적에 제 집에서 미한다는 그 감투.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감투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양반들이 쓰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 뭉태네 집에 그게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 막 그 장인이 자기가 양반 행세를 좀 하고 싶으니까 요거를 뭉태한테 달라고 한 거야. 근데 뭉태가 그걸 안 준 거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뭉태 그 지가 그걸 선뜻 줬으면 땅 뺏길 일도 없었을 텐데. 근데 지가 땅 뺏기고 나서 지금 우리 본PD 장인한테 욕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한 거야? 뭉태의 말을 건성으로 들은 겁니다. 알겠죠? 내 입장에서는 뭉태가 장인한테 악감정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나 나는 뭉태란 놈의 말을 전수히 고지 듣지 않았대요. 꼭 고지 들었다면 간밤에 와서 장인이가 싸웠지 무사히 있었을 리가 없지 않은가 라고 했으니까, 자, 이것도 보세요. 내가 이때까지 뭉태의 말을 들었지만 내가 장인이랑 싸운 건 뭉태의 말 때문이다? 아니라는 거야. 장인이랑 싸운 이유는 아직도 안 나와. 알겠죠? 그러면 딸에게까지 인심을 잃은 장인님이 혼자 나빴다? 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장인은요, 딸한테까지 인심을 잃은 거야. 왜? 점순이가 찾아와가지고 나보고 혼례시켜달라지 뭘 어떡해? 라고 했으니까. 맞죠? 실토이지. 나는 점순이가 아침상을 가지고 나올 때, 자, 이제부터 다시 또 시작입니다. 저 표시 정지했던 거. 자, 아까 아침이었고요, 어젯밤이었잖아, 그치? 그러고 오늘 다시 아침으로 돌아왔습니다. 알겠죠? 아직 아침밥 먹기 전이야. 아침상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오늘은 또 밥을 얼마나 남았나 라고 하니까 어제 그 난리를 쳐놓고도 얘를 뭐 보고 있어? 지금 밥그릇 보고 있습니다. 맞죠? 나의 순진한 성격이 좀 드러나죠. 그러니까 어제는 어제고 오늘 또 일해야 되니까 그냥 밥 얼마나 남았나만 보고 있는 거야. 상에는 된장찌개하고 간장 한 종지, 조밥 한 그릇, 그리고 밥보다 더 수부룩하게 담은 산나물이 한 대접 들어가 있었대요. 나물은 점순이가 틈틈이 해오니까 2대접이고 4대접이고 먹대로 먹어도 좋대요. 자, 근데 이거는 내 입장인데 사실은 이 나물은 누가 해주는 거야? 점순이가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도 점순이가 나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세하지만 드러나긴 드러납니다. 알겠죠? 왜? 장인이 나한테 밥은 무조건 한 그릇 주라고 했거든. 이게 밥은 한 그릇 주는데 산나물은 지가 키워오니까 지가 좀 많이 주는 거야. 맞죠? 근데 난 그걸 몰라. 알겠지? 그냥 산나물 계속 더 먹어도 되는 줄 알아요. 자, 밥은 장인님이 한 사발 외에는 더 주지 말라고 해서 안 된대요. 그런데 점순이가 그 상을 내 앞에 내려놓으면서 말로 짓거리는 소리가 부장님한테 갔다 온 다음에도 그러냐? 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부장님한테 가가지고 단판을 지었다는 얘기가 점순이 귀에도 들어간 거야. 그게 점순이는 기대하고 있었던 거야. 뭔가 상황이 바뀔 줄 알고. 근데 오늘 아침에도 얘 그냥 밥그릇만 보고 있는 거야. 도대체 뭐 하냐 이거야. 답답해가지고. 자, 그래서 하고 엊그제 사내소와 같이 대우종해버렸대요. 딴에는 내가 더 단단하게 덤비지 않고 만 것이 좀 어리석었다. 속으로 그랬겠다. 그랬다. 나도 저쪽 벽을 향하여 외면하면서 내외하고 있죠. 내 말로. 안 된다는 걸 그러면 어떡한다? 되게 소극적이지. 맞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쇠임을 잡아채지 그냥도 이 바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쇠임이 이제 수염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아버지인데 수염을 이렇게 확 잡아채야지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요, 2차 충동심이라고 얘기할 거야. 자, 그래서 쇠임을 잡아채야지 그냥도 이 바보야 하고 얼굴이 또 빨개지면서 성을 내며 안으로 셀쭉하니 튀어가지 않느냐. 이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게 망정이지. 보았다면 내 얼굴이 애미 잃은 황새새끼처럼 가엾다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얘도 웃긴 게요, 얘 지금 수염을 잡아채야지 그냥 너 이 바보야인데 얘 어디 꽂혔는지 압니까? 바보야에 꽂혔습니다.
이 바보야.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죠? 얘 바보야에 꽂혔어요. 그래서 얼굴이 M이 이런 황새같이 같은 표정은요 지금 바보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사실 이때 마치 슬펐던 일이 또 있었는지 모른다. 바보야. 살면서 제일 슬펐던 일인 거야 얘가. 알겠죠? 자 다른 사람은 암만 나한테 못생겼다 해도 괜찮지만 내 아내가 제 점순이가 날 병신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내 머릿속에서 저 바보야. 그러니까 내가 병신 남편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점순이가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참 신세는 나구나. 밥을 먹은 뒤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가려 하다가 도로 벗어 던지고 바깥마다 공석이에 들어 누워서 자 나는 죽는 이만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바보야. 일할 의욕이 안 생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나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일 안 하면 장인님 지는 나이가 못 먹어서 결국 못하고 농사 못 짓고 만다. 뒷짐으로 이제 트립을 꿀꺽하고는 대문 밖으로 나오다가 날 보고서 이 자식아 너 또 왜 이러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인이 나보고. 왜냐면 나는 지게 집어 던지고 뭐 하고 있냐 또 뒤집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2차 개병이라고 할게요. 자 2차 개병 배탈 났어요. 아이고 배야. 기껏 밥 처먹고 나서 무슨 관객이야. 남의 농사 버려주면 이 자식아 징역 간다. 징역. 협박하죠. 그러니까 가도 좋아요. 아이고 배야. 얘 지금 이제 마음 먹은 거야. 바보 남편 되면 안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참말 난 일 안 해도 징역 가도 좋다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왜냐? 이 상태로 내가 점순이랑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이 아들은 바보의 아들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알겠죠? 아들을 낳아도 그 앞에서 바보 이렇게 별명을 들을 테니까 오늘은 열쪽이 난데도 결정을 짓고 싶었대요. 자 장인님이 일어나라고 해도 내가 안 일어나니까 눈에 눈독이 올라서 저편으로 힘하게 가더니 지게 막대기를 들고 왔대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나오는 모든 장면이 해악인데요. 싸움을 비정상적으로 싸웁니다. 일단 내가 배 앞에서 들어 누웠어요. 그래서 장인이 어떻게 하느냐, 이 지게 짝대기를 들고 와가지고 내 허리를 마치 돌 떠넘기듯이 쿡 찔러가지고 굴렁쇠 굴리듯이 굴리는 거야 나를. 자 그래서 돌 떠넘기듯이 콕 찍어서 넘기고 했대요. 자 그래서 밥을 잔뜩 먹고 딱딱한 배가 그럴 적마다 툭 튕겨지면서 배창이 꼿꼿한 것이 여간 캥기지 않았대요. 그냥 배가 막 뒤틀리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배를 지게 막대기로 우에서 쿡쿡 찌르고 발길로 옆구리를 차고 했대요. 장인님이 원체 심정이 부져서 그러지만 나도 저만 못지않게 배를 채웠답니다. 아픈 것을 눈을 꽉 감고 넌 해라. 난 재미난 듯이 있었으나 올기짝을 발로 팡 찬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결에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했느냐, 수염을 잡아챘습니다. 점순이가 하라는 대로 한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잡아챘다마는 자 끊고, 사실은 내가 골이 난 것이 아니라 아까부터 부엌 뒤에 울타리 구멍으로 점순이가 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점순이가 보고 있다는 걸 나도 알아가지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확 잡은 거지. 맞죠? 가뜩이나 말 한마디 툭툭히 못한다고 바보라는데 몇 가지 잠잡고 맞는 걸 보면 짜증, 진짜로 바보로 알 게 아닌가. 또 점순이도 미워하는 이까진 놈의 장인님 또 나왔네. 자 근데 잘 보세요. 점순이도 미워하는이라고 하지만 점순이가 진짜 미워하겠니 지가 아빠를? 아니겠지. 그러니까 나 혼자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까진 놈의 장인님 나고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막 때려도 좋지만 사정만 봐서 사실은 수염만 잡아채고 제 원대로 했으니까 점순이는 퍽 기뻤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아닌데. 맞죠? 자 저기까지 잘 들리도록 이거를 아주 까슬라보다 라고 하면서 장인한테 이야기를 한 거야. 하고 소리를 쳤대요. 장인님이 당연히 열이 받지. 맞죠? 약이 바짝 올라가지고 잡은 지게 막대기로 내 어깨를 후려쳤대요. 정신이 다 아찔하대요.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때 나도 온몸에 약이 올라서 이 녀석의 장님을 하고 눈에서 불이 퍽 나서 그 아래 밭 있는 렁알로 그대로 땡으로 굴러버렸대요. 자 다음 페이지.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논농사 짓는 건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길이 있으면은 요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알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논농사 짓잖아. 저기 무리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내가 여기서 있고 장인이 여기서 있는데 여기 그냥 밀어버린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밀면 장인은 올라오고 밀면 장 올라오고 밀면 올라오고 이거 계속 반복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어오르면 풀리고 기어오르면 풀리고 이렇게 한 너댓 번을 하다가 그럴 때마다 부려만 먹고 왜 성리는 안 하시오? 나는 이렇게 고령했대요. 하지만 장인님의 성격 뭐냐? 내일이라도 성리시켜주마 했으면 나도 성가신 걸 그만뒀을지도 모른다. 야 이러면 때린 건 아니니까 민 거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장인 때렸다라는 누명도 안 들 거고 얼마든지 해도 좋다는 거야. 계속 밀었어. 그런데 한 번은 장인님이 여기서 헐떡헐떡 이렇게 올라오더니 내 바지가래기를 이렇게 노리고서 단박 끊겨 잡고 매달린 거야. 그러니까 올라와가지고 나는 서 있는데 이제 거시기를 팍 잡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악 소리를 치고는 그만 세상이 팽그르르 도는 것이 빙장님 그러니까 이제 장인은 이 자식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할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빙장님이야. 아직 장인이지. 맞죠? 근데 빙장님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장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너무 다급해서. 당연히 웃긴 부분이겠다. 그쵸? 희극성이 고조됩니다. 살려줍시오 할아버지 하고는 두 팔을 허둥지둥 내줄 적에는 이마에 진땀이 쏙 내쫓고 이제는 참으로 죽나보다 싶었대요. 그래도 장인님이 놓지를 않으니까 내가 기어이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진 까무러치게 되니까 놓는데요. 더럽다 이게 장인님인가? 나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쩔쩔맸대요. 그러다가 얼굴을 드니까 사지가 부르르르 떨리면서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서 어디를 잡았느냐? 장인님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끝냈어야 되는데 진짜.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계속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비정상적인 싸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부 해학적인 표현이고요. 여기서 또 뒤에 더 남아있는 게 그 문학적인 장치가 뒤에 더 있거든요. 또 시간이 또 역전돼요. 그래서 그 역전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면서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정리합시다. 원래 이거 다 숙제내 주려고 했는데요. 이거 자습서 이거 15번 있잖아. 253페이지까지. 여기까지 좀 풀어와 보세요. 알겠지? 내길 수도 있는 사람, 내기